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뱅크 스테파니 윤 부행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리누드 본점에서 또 여기까지 내려오시려고 참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근데 네. 아주 즐기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셨죠? 네. 자,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유니뱅크의 스테파니 윤 부행장님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경제정보, 경영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그 비즈니스 엔티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산 소유권의 형태에 관련된 기사를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달에 이제 소유권 종류 중에 은행 계좌라든가 증권 계좌라든가 뭐 스탁 본드 또는 IRA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사망 시에 내가 이 자산을 누구한테 상속을 하겠다라는 그걸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 같은 거는 POD, Pay on Death, 그리고 그 증권 계좌나 이런 것들은 Transfer on Death라고 해서 TOD라고 해서 네. 베니피셔리 폼을 작성해 놓으시면 본인이 뭐 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내가 뭐 아들 딸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들은 50%, 딸은 50%뭐 이런 식으로 네.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인슈런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야후 금융 뉴스에서 뉴스를 읽다 보니까 그 레너드 스미스라는 이제 미국 분인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자산이나 이런 걸 미리 관리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변호사하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원장도 작성하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IRA 어카운트에 개인 은퇴연금 계좌에 한 40만 불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해서 유언장에도 다 작성을 해놓고 그 IRA 어카운트 베니피셔리 폼에다 그거를 자녀 이름하고 A에게 몇 퍼센트, B에게 몇 퍼센트 이렇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쓰셨냐면 내 마지막 유언장에 적혀진 대로 나누어 줄 것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제 이거를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재혼을 하신 거예요. 네. 원래 IRA 어카운트나 이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가 그거를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특히 IRA는 자동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된 부인이 그거를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유언장상으로는 자녀분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베니피셔리 폼에 쓴 것과 맞지를 않는 바람에 결국은 판사가 네. 그 40만 불을 이제 그 새 부인에게 어워드를 했어요. 새 부인은 땡 잡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은 그 한인분들 중에도 그 텍스 이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IRA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은행 계좌라든가 증권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인슈런스 생명보험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처음에 이제 베니피셔리 폼 같은 것에 이제 기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망 시에 어떻게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셔서 그 라이프에 어떤 체인지가 오시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셨다든가 네. 이혼을 하셨다든가 또는 자녀가 새로 생기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업데이트하거나. 근데 이제 네.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옛날에 그걸 해놓았다는 것조차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특히나 잊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몇 년, 5년, 10년 지난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럴 예.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본인이 원하시는 것과는 왜냐하면 베네피셔리 폼이 유언장보다 우선시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언장은 이제 그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사실 이 베네피셔리 폼이 유익한 점이 뭐냐하면 내가 유언장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자산을 상속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빨리 그거를 그 돈을 자기 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언장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구나. 베네피셔리 폼이 있으신 분들은 때때로 그것이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러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를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러네요. 이런 아주 생각을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들었습니다. 자, 유언장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국세청에서는 모든 돈이 이제 재혼한 부인한테 보내는데 법정에서는 그렇죠. 법정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법정에서 판사가 한 1년이나 걸렸대요. 그러니까 네. 재판하느라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판사가 법정에서 그 2달밖에 안 된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자녀분들은 그거를 받지를 못한 거죠. 경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또 재혼한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그렇죠. 사이도 나빠지고 완전히 원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소송까지 하다 있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네. 그렇죠. 예, 법이 가끔 사람을 아프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유언장보다도요 베니피셔리 폼이 더 효력이 이제 크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계획인지요? 예, 오늘은 이제 한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무슨 아이템을 할 것인지부터 네. 그 자본은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실 것인지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영어로는 비즈니스 엔티티라고 하는데 엔티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엔티티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네. 예. 아주 중요한 거죠. 네네. 자, 이제 비즈니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이제 주식회사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엔티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비즈니스 엔티티면 이제 사업체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체가 인더스트리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사업체의 형태, 종류 이렇게 한국말로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종류는 이제 가장 크게는 4가지로 우선 크게 나뉘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많이 아시는 이제 솔 프로퍼티십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냥 자영업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걸 그렇죠.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네. 솔 프로퍼티십으로 하실 수가 있고 이러면 예를 들면 그로서리 같은 건 이제 가족이 그냥 운영하고 하는 거면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다른 엔티티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군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법적인 이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체 네. 중에서도 법적인 형태인데. 혼자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솔 프로퍼티십. 예, 그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트너십, 네.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기업이죠. 코퍼레이션은. 네. 그다음에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라고요. 크게 이렇게 법적으로 4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것 중에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비즈니스 엔티티를 고려를 하실 때는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4가지가 그것이 각각이 갖는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계가 다르고 또 실제로 이걸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데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네. 번거로움 정도도 그렇겠죠. 다르고요. 세금 같은 것이 어떻게 세금을 내셔야 되는지도 다르거든요. 사실은. 세금도 다르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가 하시고자 하시는 비즈니스의 종류라든가 네. 아니면은 또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가실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고려하시고 이제 추주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신 방법이고 물론 네. 이제 그런 어드바이저들, 어카운턴트라든가 로이어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에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이런 각각의 비즈니스 엔티티에 따라서 세금이라든가 법적 책임의 한계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네.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네네. 이제 시작하실 적에는 이런 비즈니스
비즈니스 형태, 종류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비즈니스 엔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우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울 프로프라이어터십하고 코퍼레이션, 네네네. 뭐 LLC 이거 네. 옛날에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네. 이 LLC 등 이런 말씀해주신 사업체 종류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번씩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청취자분들께 비즈니스 엔티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고 이미 운영하셔서 뭐 이것 중에 한 형태로 뭐 코퍼레이션이라 아니면 LLC나 네. 소울 프로프터십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소울 프로프터십은 저도 이거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이거를 네. 정확하게 저도 발음하기가 항상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미국 것이 사람도 하는데, 틀릴걸요. 네. 근데 뭐 특히 어렵더라고요 한국 분들한테. 근데 소울 프로프터십, 예. 프로프리터십. 예. 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을 하자 마음을 먹고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법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내가 주에 코퍼레이션이나 LLC로 등록이 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 소울 프로프터십이에요. 이거는 네. 법적으로 등록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서비스 비즈니스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쿠키를 내가 잘 구워요. 그래서 네. 쿠키를 사람들이 다 너무 맛있어하고 구워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거 비즈니스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내가 쿠키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하면 네.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다른 저거를 가지지 않고 다른 엔티티 코퍼레이션이나 네. LLC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하는 비즈니스, 혼자 하는 비즈니스고 하기 때문에 소울 프로퍼터십이 자동적으로 돼버립니다. 그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이거 자체는 네. 신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소울 프로퍼터십은 신고도 하실 필요 없고, 물론 비즈니스 등록은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타이틀 같은 걸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 자체가 어떤 다른 엔티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나하고 비즈니스가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세금 보고도 개인 세금 그렇죠. 보고. 맞습니다. 네. 아주 바로 네. 맞히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소울 프로퍼터십은 내가 비즈니스고 비즈니스가 나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도 비즈니스가 따로 세금 보고를 안 하시고 네. 내가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스케줄 C라고 해서 네.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익스펜스와 인컴을 그걸 통해서 보고를 하시게 돼 그렇군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소울 프로퍼터십은 장점이 뭐냐 하면 네. 일단 제일 쉬워요. 아무것도 뭐 다른 거 뭐 복잡하게 만들고 고려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비즈니스 하겠다 그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운영하는 것도 나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운영하시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제일 시작하기도 쉽고 비용도 특별히 많이 들지 않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뭐가 있냐 하면 그리고 이제 세금도 그 개인 텍스 보고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들질 않고 근데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비즈니스와 나라는 개인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도 나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비즈니스 상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면 그 비즈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내가 거기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투자하기는 10,000불을 투자하고 오케이 10,000불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소울 프로퍼터십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큰 손해가 나셨어요. 그래서 크레디터들이 수를 하면은요 네. 비즈니스를 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비즈니스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까지 수를 하기 때문에 집안 재산 다 털리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네. 그 재산 한도 내에서 다 이제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소울 프로퍼터십은 실질적으로 운영에 용이하고 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은 있지만 네. 그 법적 책임의 한도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다. 그렇죠. 그럼 특히 만약에 미국은 또 그 로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 때문에. 천국이죠. 그래서 그런 특히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소송이나 그런 것들이 프론한 인더스트리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적합한 타입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좋냐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아이디어를 마켓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 마켓이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언제든지 또 엔티티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엔티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시작하시기에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소울 프로퍼티십입니다.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혼자 하시는 개인 비즈니스. 사업이고 엔티티 네. 없이 하시는. 그렇군요. 한국말로는 정확한 사실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좀 벗어나면 파트너십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한 게 이제 파트너십인데요. 네. 파트너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디폴트로는 다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아까 솔 프로퍼티십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개인이 혼자 하는 비즈니스, 내가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내고 내가 혼자 책임을 다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솔 프로퍼티십은 파트너십은 간단히 둘 이상의 사람이 돈을 같이 자본을 같이 모아서 하시든 한쪽에서는 자본을 대시고 한쪽에서는 기술을 대시고 한쪽에서는 노동력을 대시든 네. 어쨌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셨을 때 그것이 이제 파트너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파트너십도 실질적으로 스테이트에 등록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 필요 없이 하시고요. 네. 사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작성하시고 하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한번 사업 시작하죠 하고 악수하시면 그걸로도 파트너십이 사실은 성립이 돼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파트너십이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자체를 등록을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를 할 때 네. 파트너십 자체가 세금 보고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K1이라고 해서요. 스케줄 K1이라고 해서 애니얼 파트너십에서의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나 그러니까 프라핏이나 로스는 수익이나 아니면은 손실은 파트너십은 그냥 일종의 섀도우 엔티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파트너들한테 가요.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내가 2명이서 파트너를 해서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했는데 10만 불을 버셨다면은요. 그 10만 불이 50대 50으로 5만 불씩 제 개인한테 흘러 들어가서 개인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로스가 나셔도 그렇고요. 네. 근데 또 나쁜 점이 하나는 제너럴 파트너는 모든 사람이 다 제너럴 파트너예요. 제너럴 그렇죠. 파트너십에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도 그 비즈니스 같이. 책임을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파트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한 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리미티드 파트너에 대해서 그러한 보완한 것이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십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유니뱅크가 이제 지금 세미나 하나 준비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네. 저희가 이 7월 달에 유니뱅크가 항상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에는 상속계획 세미나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신 변호사,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분하고 또 공인재무설계사분을 모셔가지고요. 이제 미국에서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윌이란 어떤 건지, 유언장, 유언장이란 어떤 건지, 또 프로베이스를 라는 게 뭔지, 아니면은 또 트러스트라는 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속 계획을 하실 때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오셔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2번 합니다. 한 번은 24일 날 7월 24일 날 리누드 본점에서 6시에 저녁 6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6일 7월 26일 목요일 날
리누드 7월 26일은 토요일인데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7월 24일이 맞죠? 네. 예. 7월 24일, 목요일 날, 리누드 본점에서 오후 6시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월 30일 날은 오후 6시에 페더럴웨이 클래리온 호텔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요기하실 스낵도 제공을 해드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라디오 한국에서 계속 공지사항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에 리누드 본점에서 있고요. 7월 30일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에 페더럴웨이에 있는 클래리온 호텔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유언장 문제, 또 상속 절차 문제, 상속세 절약하는 방법 등 아주 중요한 그런 세미나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영 경제 정보 자산의 소유권 행태에 대해서 유니뱅크의 스테파니 윤 부행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이윤석의 음악 여행이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